정보 시는 감리 시작하겠습니다. 아, 그, 일단 저희가 이제 제안서를 이제 쓰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사전 교육 같은 걸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. 이게 보통 이제 그 정식으로 저희가 제안 요청서가 나오기 전에 사전 교육도 이렇게 나오죠. 오늘 하나 보다가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할 게 있어서 영상을 찍겠습니다. 보시면 그 주로 여기 보실 게 이제 뭐 단계 3단계로 해라, 랜드에는 84맨데일 투입해라 이런 것도 나오고요. 쭉 보다 보면 이게 최소 감리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해라, 주말 다 빼고, 이건 2주 하라는 얘기죠. 네.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. 여기 있고 등등등 있고, 뭐 아까 이제 본 감리 대상 사업의 금액이 이거 같은 경우는 5억 8,291만 7천원, 5억 6억 정도 되죠. 문제는 제가 이거 보다가 좀 이상한 게 느꼈죠. 네. 여러분들 그 감리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, 네, 보통 이게 이렇게 금액이 5억 밖에 안 되면 사실 최소 감리가 보통 5일로 나옵니다. 근데 이게 10일이 나왔어요. 그래서 여기 뭐지? 이거 오탈 수도 있고요. 예. 그 다음에 뭐 제가 같은 경우 오늘 이야기 하려는 게, 이게 뭐 10억 이하라고 무조건 5일을 해야 되냐, 법적으로 10일 하면 안 되냐, 그건 아닌 것 같은 얘기들. 그래서 이건 이런 건 이제 확인을 해봐야죠. 네, 주간 기간에서 오탈을 내신 건지, 아니면 진짜 10일을 원해서 이렇게 쓰신 건지는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.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보통 그 저희 일반적인 이렇게 감리 제한 요청서 보면요, 이거 예전에 제가 했던 일반적인 이렇게 나옵니다.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 장표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이게 그 감리 대상 사업비 규모별로 이제 최소 감리 기간을 이렇게 하라고 정해놨다는 거죠. 그래서 이 표를 많이 씁니다. 제한 요청서에 보면 이 표를 많이 쓰고 있는데, 제가 사실 궁금한 건 이걸 도대체 어디를 근거로 이런 표가 나온지는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.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. 이게 아마 초기에 아마 그 한국정보화진흥원 니아, 지금은 지능정보사회 진흥원이죠. 거기서 이제 보통 RFP를 내면서 이런 표를 이제 쓰긴 했는데, 이게 어디 근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거는 뭐 법으로 이렇게 하라, 뭐 말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, 주간기간 사실 이제 의지대로 뭐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. 꼭 뭐 10억 미만이라고 해서 꼭 5일 하고, 뭐 아까 여기 본처럼 얘기죠. 5천만 원밖에 아니 5억밖에 안 되는데 10일 하라고 돼 있었잖아요. 그래서 뭐 어쨌건 궁금해요. 이 표가 도대체 근거 없이 뭐 한 건지, 아니면 이건 이제 어떤, 이걸 이제 누가 해놨으니까, 그죠? 니아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각 공공기관에 그걸 갖다 쓰긴 씁니다. 어쨌든 이 비율을 이제 많이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다고 보고요. 아마 아까도 그게 아마 저는 오타라고 봐요. 공공기관은. 요 표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대충 이제 아시는데, 또 이거를 안 외워놓으면 또 이제 물어보면 헷갈립니다.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해서 좀 넣어 놓으시기 편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. 보통 0원이 있고요. 10억, 이제 억 단위로 나가죠. 그 다음에 20억, 30억까지, 이렇게 세 개는 30억, 이제 억 단위 나고, 그 다음에 이제 40억은 띄고요. 이제 50억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60억, 70억, 80억, 90억 띄고 이제 100억. 이렇게 구간을 이제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돼요. 구간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, 여기 보면 이제 미만, 이상 이런 걸 잘 보셔야죠. 10억 미만이니까 얘는 여러분 옛날에 그 수학에서 이렇게 배우셨죠? 이렇게 동그라미가 칠해지지 않으면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10억 이상 20억면이니까 얘도 포함되면서 이렇게 뭐 수학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20억에서 30억 이렇게 되죠. 포함이 안 돼요. 그 다음에 30억 이상 50억까지가 이렇게, 50억에서 100억까지가 이렇게 되고요. 100억 이상 이렇게 이렇게 이미지화 해놓으면 외우기 쉬우시죠. 그래서 이제 요 구간에 있을 때는 5일이다. 요거는 6일, 7일,
8일, 9일 하고 이제 100억이 넘으면 10일 이상 해라. 10일 이상. 그래서 100억이면 10일 하는 거죠. 9일이 아니죠. 네. 그 다음에 50억에 딱 걸리면 9일. 또 10억에 딱 걸리면 5일이 아니라 6일이죠. 6일을 해야 된다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기준을 하는 거고요. 여기 보면 이제 감리대상 사업비가 그럼 도대체 뭐 어떤 기준이냐 보면 밑에 보시면 뭐 감리대상 사업비 보정금액을 의미하며 분리발주는 포함하고 통합 전세도 위임발주라고 하죠. 보통 그런 거는 위임발주는 뺀다. 이거죠. 보통 이제 본 사업의 그 금액을 보시면 수행사가 이제 담당하는 금액이 있죠. 보통 여기에는 개발비가 주로 이제 있고요. 소프트웨어 자체 구매, 하드웨어 구매,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되어 있는데 요새는 이런 그 하드웨어성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그 센터, 그죠? 국정자원정보 관련인가요? 거기에 이제 위임해서 아예 예산 자체를 띄워줘서요. 본 사업의 예산에 들어오지 않죠. 이렇게 하고 일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그 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라 주관기관에서 사서 주죠. 네.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보통 분리발주라고 분리발주. 그래서 이 금액 자체를 우리가 할 때도 이제 만약에 이제 사업 금액이 뭐 5억이다 개발비. 그리고 이제 분리발주로 뭐 2억이다. 그 다음에 위임발주로 만약에 10억이 있다. 이럴 때는 이거는 요거 합쳐서 7억을 라고 본다는 7억이라고 본다는.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보정금액 뭐 이런 얘기 나오죠. 이거는 뭐냐면 저희들이 이거죠.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감리사업비를 얼마다 이렇게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사업자 자체도 만약에 뭐 이 사업이 이제 10억 아니 그렇죠. 만약에 10억이에요. 개발을 10억 해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이런 게 만약에 이쪽이 이제 하드웨어 구입 쪽이 만약에 20억이에요. 그 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 구축, DB 구축이 5억이에요. 기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뭐 아까처럼 뭐 1억이 있다고 기타. 즉 이럴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이게 10억, 20억, 5억, 1억이니까 36억인가요? 뭐 분리발주나 분할발주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36억이구나 뭐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저희 그 기준에 봐서 이게 이제 10억 6, 20억 7, 30억 8이니까 이거는 8일 뭐 감리가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. 이 36억이 아니고요. 이 유형에 따라서 이 개발비 같은 거는 10억인데 다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. 1%. 그래서 이거는 개발은 이제 10억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얘기고요. 이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매는 0.4만 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게 20억이면 약 반땡이에서 10억만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.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0.4니까 대충 5억에서 뭐 2.5억이다 이렇게 가정할게요. 이렇게 하는 거고. 나머지 기타 이런 것들은 아예 이런 거는 신경 안 포함돼요. 이게 아마 이제 그 감리라는 거는 주로 이제 개발 이런 쪽에 이제 디펜던트 됐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볼 때 개발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이제 거의 100% 감리에 이제 그게 투입이 돼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하드웨어나 DB는 이제 반 정도면 되고 뭐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뭐 관여를 안 해도 돼서 거의 면대가 안 되는 취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해서 결론은 이게 22.5억이 됩니다. 그래서 20억 사이기 때문에 8일이 아니라 얘는 7일이 되나요? 이렇게 해서 이제 최소 감리 기간을 선정한다는 얘기고요.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표에 어떤 출처가 좀 있나
그래서 이 발주 가이드를 한번 보니까요. 그 표로 이렇게 명확히 된 건 사실 없습니다.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는지 저도 궁금해요. 니아에서 만든 것 같긴 한데 이제 누군가 만들었겠죠. 그래서 그걸 그냥 쓰는 것 같아요. 예. 최소 감리 기간이라고 이제 볼까요? 네, 이렇게 보면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.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. 50만 대일 때는 5일에 실명으로 할 수도 있고, 예, 뭐 10일에 5명도 가능하고 7일에 7명도 가능하고 등. 그래서 뭐 이렇게 그 규정을 두는 것 같진 않아요. 그 다음에 뭐 최소 감리 기간 확보에 대한 얘기. 최소 감리 기간 도입을 권장한 이유 무엇인가요? 등등. 또 보면 뭐 권장하는 이유는 뭡니까? 사업이 소멸 때는 5일 이내도 가능하다.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. 권장합니다. 뭐 권장이죠. 네. 아까 그 표가 어떤 법적인 꼭 뭐 의미는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. 그래도 최소 감리 기간을 뭐 이렇게 명시할 수 있다. 적정한 수준의 투입 공수를 제시해라. 이렇게 고려해서.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최소를 고려해서 뭐 제시해라. 그리죠. 여기는 이제 권고하기로는 또 뭐 이제 5일에서 좀 짧아서 7일 이상으로 하는 게 좋다. 다른데 요구 정의는 또 5일만 할 수도 있다 등등 해서요.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이 표의 출처, 네. 이거는 뭐 분명히 제가 보기엔 그 니아 사업의 RFP에서 처음 나오긴 했습니다. 그걸 가지고 각 공공기관들이 다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떤 딱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.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사업이기죠. 5억밖에 안 되는데 10일 이상 하라고 돼 있다. 그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닙니다.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. 확인해서 일반적으로 5일 같은데 주관기관의 의도에 따라서 10일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 같기 때문에요. 이런 이제 제안서 쓰시기 전에 이런 기간을 분석하실 때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